2020년에 계획했던 게 지금 완공돼갖고 시판되고 하는 게 25년, 26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빅뱅의 이제 첫 번째 한 고비가 되는 해가 25년, 26년이고 그때까지는 2차전지 한번 들고 와보자. 괜찮을 것 같다. 자, 이제 2차전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된 것 같은데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일단은 좀 둔화된 떨어진 이유는 좀 뭔가요? 신차가 좀 없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 매력적인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좀 이제 없었던 거고. 작년 이맘때부터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좀 저가형 차량. 그러니까 초기 이제 얼리 어답터는 다 샀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머조리티인가 뭐 해서 뭐 이제 초기 수용자.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가성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리 어답터는 이제 좀 신기하고 이런 거면은 이제 좀 사고 그 다음 쪽으로 이제 이 초기 수용자 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가격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저렴한 LFP 배터리를 써야 되고 이제 LFP 배터리를 만들면 그거는 중국이 한국보다 잘하니까 한국 배터리가 좀 위험하다 하는 얘기를 작년에 이제 여의도 2차전지 그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얘기했던 그 2차전지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다 틀린 거고요. 지금 실제로 기아의 EV3가 이제 그런 형태로 되게 저렴한 이제 그 다수 대중을 이제 겨냥하고 나오는 모델인데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그 한국의 NCM 배터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뭐 EX3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볼보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볼보 차량일 겁니다. 저거 전기차 저런 것들이 다 이제 저렴한 볼륨형 전기차인데 지금 탑재되고 있는 이제 배터리는 다 LFP 아니고 다 NCM이거든요. 그러니까 NCM이 결코 LFP 이런 거 3원계가 LFP 대비해갖고 비싸지 않다니까요. 네. 그 작년부터 제가 조금 말씀 많이 드렸던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다시 되면서 올해 하반기에 다양한 신차들이 이제 많이 대기하고 있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볼륨 모델부터 해서 이제 프리미엄까지 다양한 차종이 지금 출시될 예정이고, 뭐 EV3부터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소비자들의 좀 구매 욕구를 지금 좀 많이 좀 자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가 잘 팔리게 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거니까요. 이제 그런 전기차가 좀 안 팔린 거 외에도 배터리주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좀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공매도 많이 쳐나갔고요. 네. 예, 작년에 이제 7월달 이때 그때 많이 올랐을 때 에코프로 BM 해갖고 토탈에서 이제 1조 6천억을 이제 손해를 봤는데 그 롱숏이 1조 6천억씩 손해 본 적이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이제 사모펀드 도입되고 난 이후에 롱숏 사모펀드 도입되고 난 이후에 매년 걔들이 따박따박 이제 이 뭐랄까 이제 돈을 벌어갔었는데 작년에 한번 크게 터진 거예요. 그 에코프로 BM 딱 두 종목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를 죽이려고 되게 이를 갈고 있고 지금 에코풀 BM 특히 딱 겨냥해서 관련해갖고 막 좀 이상한 리포트 나오는 것도 다 사실 다 같은 맥락이고요. 그런 좀 이해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LFP가 대세가 되면은 에코프로 BM이 하고 있는 이제 3원계 양극재 이런 거는 이제 별볼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여의도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막 떠들고 다녔던 거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얘기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또 어떤 거짓말 하고 다니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전기차 안 할 거다. 이제 IRA 다 폐지할 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지금 이제 극우 정당들이 득세를 해갖고 2035년 되면 유럽은 100% 다 전기차로 가는 걸로 지금 결정돼 있잖아요. 이거 뒤집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생구라고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언론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막 집중적으로 때리면서 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공매도 같이 이제 섞어갖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막 떨어뜨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그런 뉴스들이 말 같지도 않은 뉴스들인데 좀 말 같게 들리는 좀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투자자들도 좀 이제 거기에 좀 부안해동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다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기차 시장이 어쨌든 수요 둔화가 배터리 업계도 공장 뭐 가동 시기라든가 가동률 조정의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요? 한 2, 3분기에 좀 영향이 있었죠. 유럽 쪽에. 예,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하반기 신차가 나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해소되는 이제 구도로 가겠죠. 하반기 신차 나오시면서 전기차 판매가 좀 다시 좋아진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암만 해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EV3 같은 경우가 보면 지금 기아에서 이제 내년에 EV3를 우리가 한 20만 대
팔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기아에서 판 전기차 총 판매 대수가 30만 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차종으로 20만 대를 한다는 거니까 거기가 애드가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볼륨이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실제로 아까 전에 이제 작가님 중요하다 말씀하신 주식에서 이제 EPS, 예. 기업 이익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3년 뒤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분기 실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3년 뒤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3년 뒤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3년 뒤에 이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3년 뒤에 이익이 나고 한 그걸 보고 움직이는 거지. 분기 실적 따라고 분기 실적 나빠갖고 주가 떨어지고 분기 실적 좋아지면 주가 확 올라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작년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실적이 나빴거든요. 1년 내내 주가는 올랐습니다. 2차 전지는 작년 이제 하반기 들어갔고 4, 4분기부터 실적이 꺾였는데 4, 4분기 실적 꺾였다고 주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이 여의도의 이제 롱숏 사모펀드들의 이해관계가 2차 전지 주가를 이제 떨어뜨리는 거에 자기들 이해관계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나쁜 거를 갖고 심소봉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기업들이 열심히 해갖고 뭐 공장 늘리고 해봐야 이제 이익은 안 늘어.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먹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최근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주가 조정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그럼 바닥 건가요? 언제부터 좀 주가 반등? 바닥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 저는 대충 감은 있지만 그 감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2차 전지 모멘텀 중 하나가 리튬 가격이잖아요. 지금 어떻고 리튬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판매에 다 연동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 전기차가 잘 팔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배터리도 더 팔릴 거고 리튬 가격도 올라갈 거다. 리튬이라는 물건 자체는 이제 공급은 다 이제 되게 제한적으로 딱 확 픽스가 돼 있기 때문에 수요의 약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 가격은 크게 좀 급등할 수도 있고 좀 급락할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 미국 대선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미 대선 관련 2차 전지 관련 뭐 리스크 있나요? 리스크는 트럼프 얘기하신 분들 있고요. 쓸데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최악의 경우를 이제 다 가정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당선돼 갖고 IRA 폐지한다 뭐 이런 얘기 지금 작년 가을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직접 가서 우리가 다 물어보잖아요. 트럼프 당선되면은 IRA 폐지할 건가요? 가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만 자꾸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다 떠나갖고, 지금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25년, 26년 이제 완공 목표로 해서 이제 지금 공장들을 이제 짓는 것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부터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북미 생산 공장 현황이 지금 이제, 그 자체 법인이 40기가, 53기가, 총 93기가. 그 다음에 이제 합작사가 이제 지금, 얼티엄 1공장 완공됐고요. 1공장 작년부터 돌고 있었고, 2공장이 최근에 완성돼갖고, 지금 이제 앞에 다시 넘어가실 것 같고, 요 얘기입니다. 지금 3월 달에 본격 가동으로 이게 2공장이 시작됐는데, 양산 한 달 만에 수율 90%를 달성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삼성전자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 케이스는 수율을 잘 못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곤란을 겪고 있는 거고, LG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게 배터리는 생산 공장을 이전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 바뀐 환경에 이제 공기나 물이나 수분이나 습도나 이제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갖고 이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수율 잡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 부분이 가장 좀 핵심적인 경쟁력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폴란드에 처음 공장 지을 때는 4년이 걸렸던 거를 지금 이제 이 얼티엄 2는 한 달 만에 90% 달성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게 가능한 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게 권영수 부회장이 LG의 엔솔의 권영수 부회장이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이걸 하려면은 결국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는데 되게 심혈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게 지금 이제 그 효과를 나타내서 수율을 한 달 만에 수율 90%를 달성하는 지금 성과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시간주 랜싱 뭐 쭉 해서 이게 그 다음에 혼다하고 40기가, 현대차하고 30기가, 스텔란티스하고 49기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생산 능력이 확충된다는 거잖아요. 이 생산 능력이 확충되면은 결국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증가할 거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요거 한번 보시면 여기에 지금 보이기가 나오는데 LG엔솔이 지금 현재 미국 내 연산 60GWh 체제를 구축을 했고 이게 25년, 26년 되면은 300GWh가 되니까 이게 5배가 되는 거잖아요. 전기차 한 500만 대 탑재할 수 있는 배터리 생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북미만 500만 대고 그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 있는 공장까지 대략 합치면은 아마 800만 대 정도 될 겁니다. 26년 되면은. 800만 대라고 잡으면 800만 대에 대략 해서 이제 전기차 한 대당 배터리가 한 2천만 원 정도 보통 보시면 되거든요. 800만 대 2천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60조거든요. LG엔솔이 작년에 매출액이 33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160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5배 정도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PR이 지금 높냐? 지금 현재 PR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작년에 이제 EPS가 5,287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33만 원이면 5, 6이 30, 한 60 정도 PR 되거든요. 이 정도면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매출이 늘어나고 3년 뒤에 이익이 증가할 거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성장성이 되게 높은 기업을 이제 적정한 수준 이하에 이제 지금 가치에서 사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죠. 미국이 또 중국 전기차 관세 높인다고 하는데 이게 예. 한국에 미친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뭐, 그거는 큰 흐름에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 사업에서 이제, 미국, 유럽, 그 다음에 한국, 이런 이제, 일본까지 포함해갖고, 이제, 민주진영 국가들이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큰 움직임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발 못 붙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가 굉장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격이 싼 게 아니라고요. 싸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중국 돈 먹었 싸서 진짜입니다. 뭐 경쟁력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요. 예, 아닙니다. 예. 중국이 보조금 줘서 그렇고요. 중국 정부에서 이제 WTO 체제에서 금지되어 있는 보조금을 중국 전기차한테 이제 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주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상계관세를 물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100% 때렸고,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는 35에서 한 48% 정도 이제 세금 물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면 경쟁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중국 예. 배터리 성장 속도와 경쟁력은 그러면 걱정해야 되는 정도 수준은 아닌 건가요? 가소로운 수준이죠. 예, 기술력은 가소로운 수준이고 전혀 그럴 이유가 없고요. 근데 자꾸 그거를 얘기하는 게 결국은 대한민국 이제 언론이나 이제 정치권이나 뭐 이런 쪽에 중국 이 영향력이 지금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침투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이게 작년에 얘기했었잖아요. 작년에 그 여의도에 저 2000년 담당 애널리스트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LFP가 되게 저렴하고 앞으로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LFP를 써야 되고 LFP는 이제 중국이 잘하니까 앞으로 중국이 잘 되고 우리가 좀 위기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다는 거잖아요. 1년 지나서 보면 그 얘기 다 틀린 얘기 아닙니까? 2년 전에는 그 여의도에서 어떤 얘기 했냐면 이제 테슬라가 4680 배터리 만들어갖고 이게 이제 되면은 한국 배터리 큰일 났다. 지금 정리한다니까요. 노스볼트 얘기도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노스볼트도 지금 그 BMW하고 계약했던 거 지금 폐기됐다는 거 아닙니까? 수율 못 잡아가지고. 확연해요. 이거는 진짜 명백한 거라니까. 대한민국 배터리 기술력이 이제 그 세계적으로 좀 압도적이라는 거는 이런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저 그럼 한국의 현대 기아차 전기차 판매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잘하고 있나요? EV3가 지금 좀 돌풍을 좀 이제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좀 고무적인 거는 이제 그 미국 IRA 혜택을 계속 못 받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현지 생산 공장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현지에서 조달되는 배터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올해 4분기부터는 그 조지아의 이제 생산 라인이 자동차 생산 라인이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이 되고 거기에 SK 온 배터리가 납품이 되거든요. 미국 현지 공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판매 속도를 빠르게 이제 증가하게 하는 이제 좀 그런 요소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공급 강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K 배터리가 앞으로 훨씬 많이 필요한 이유랑 2차전지 빅뱅은 언제부터? 25년, 26년입니다. 25년, 26년이고 예. 먼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여기는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이 되게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되게 좀 뭐랄까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인데 2020년에 그 한 해에 테슬라 주가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단 한 해 동안에.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은 그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시총을 다 합친 것보다도 테슬라 한 종목의 시총이 더 커진 해가 2020년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갈까 말까 계속 망설이다가 그 해에 다들 전기차로 가야 되겠다. 라고 다 결정을 한 시점이 2020년이에요. 2020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나오는데, 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 5년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2020년에 계획했던 게 지금 완공돼갖고 시판되고 하는 게 25년, 26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빅뱅의 이제 첫 번째 한 고비가 되는 해가 25년, 26년이고, 그때까지는 2차전지 한번 들고 와보자.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계속 딴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샀는데, 와, 너 왜 안 올라가냐? 네가 샀다가 올라가면, 그럼 돈을 누가 못 벌겠냐? 자, 그럼 2차 전지 업종 앞으로 나올 가장 좋은 호재랑 뉴스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리튬 가격이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시 85위안까지, 90위안 뭐 이렇게까지 온 것 같은데, 그 가격대가 이제 2월 달에도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그때 바닥 치고, 이제 120위안까지 갔다가, 이제 슬슬 밀려갖고, 지금 다시 이제 그 2월 달 그 가격까지 온 건데, 그 가격이 리튬 그 생산 원가, 그러니까 이제 업체에 따라서 생산 원가가 다른데 이제 좀 생산 원가가 높은 리튬을 만드는 애들은 그 가격이 원가 밑에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정도 되면은 대충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좀 공장을 놀린다든지 이제 그 리튬 생산하는 그 뭐 줄어든다든지 이제 하는 그런 좀 공급 쪽에서 이제 조정하는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올라가게 될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하반기 쪽에 이제 전기차 팔리는 그 하고 같이 좀 맞물리면은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문제는 다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